공식 절차를 통해서 그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국민 밉상 윤미향 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나아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영장 청구 얘기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입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유죄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 릴레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여러 굵직한 사건들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꽤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화면을 좀 볼 텐데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판, 이 얘기는 좀 사전에 먼저 좀 더 제가 짚어봐야 될게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냐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사실 검찰이 여기 있는 뭐 대여섯 개 말고도 8개 혐의를 좀 봤었는데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그러니까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합니다만 이 판결 여러 뒷말을 낳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얘기도 윤미향 의원 관련 1심 판결 얘기도 저희가 짚어봤었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을 이재명 대표가 인용해서 검찰의 가짜뉴스 피해자다, 나도 그렇다, 뭐 이런 취지의 SNS 글을 하나 올렸었더라고요. 참 이재명 대표는 선택적으로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굉장히 빨리 입장문을 내고 저렇게까지 미안합니다라고 억울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조국 전 장관 판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죠. 자신에게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발빠른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하루속히 윤미향 의원을 복당시키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미안하다, 억울하다 뭐 등등 이야기를 지금 당 지도부나 다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미향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지금 밖에 출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이 사안으로 출당된 건 아닙니다만은 부동산 문제도 됐습니다만 나머지들은 다 복당이 됐는데 당시 윤미향 의원만 복당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과연 그러면 윤미향 의원을 복당시킬 자신이 있나요? 그리고 이 판결이 완전 무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판결 전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판결 자체도 보면 결국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계좌와 그다음에 공적 계좌를 섞어서 썼다든지 그다음에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횡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든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있어요. 이건 아마 항소심 가면 다시 다퉈질 거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제기했잖아요. 예. 과연 그 할머니들이 이 판결을 인정할까요? 피해자 할머니들이?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나같이 지금 뭐 검찰의 망나니 짓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떳떳하다면 윤미향 의원을 즉각 복당시켜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덧붙이면 윤미향 의원 1심 재판부의 여러 판단 중에는 일단 1,7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썼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뭐 생각보다 좀 그 형량이 적었던 건, 예상보다는 좀 적었던 건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뭐 여러 그 공이 있기 때문에 뭐 참작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 뭐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그때는 침묵하더니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 사과했다. 뭐 그래서 좀 정청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금방 이제 그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기소가 될 것이 확실한데 윤미향 의원 이 1심 선고만을 유독 꼭 집어서 인용을 하면서
굉장히 가짜뉴스 희생자고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도 결국 1심에 가거나 2심에 가거나 재판에 가면 저렇게 무죄가 나올 것이다. 나도 지금 억울하게 검찰에 당하고 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계속 풍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조국 전 장관 판결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 지금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지금 징역 4년 살고 있고요. 그러한 스스로의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 판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오히려 그 부분을 두둔하는 역할을 하다가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 일부 무죄 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재빠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사법적 리스크를 억울하다, 그다음에 검찰에 당하고 있다, 가짜뉴스 희생자다는 식으로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억지로 좀 강변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에서는 좀 그 미심쩍은 것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만 몇억 원 이상의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 판결문에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건 맞다. 서류가 없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서류가 없는 것을 사적으로 썼다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을 윤미향 의원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검찰이 추적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죄가 없다는 것보다는 그 피의자 입장 인권에서 보기 때문에 그 죄를 입증할 만한 검찰의 좀 느슨한 수사, 검찰의 좀 빈틈 수사, 이걸 좀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윤미향 의원이 그동안 30년 동안 그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을 하면서 민간단체 활동을 했습니다만 뒤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1심 판결문의 핵심은 일단 나온 거는 1,500만 원 벌금형이지만 무죄라고 단언한 게 아니라 앞으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덧붙여질 수 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중립을 지켰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잣대가 다른 거 아니냐라는 비판 오늘 여당에서도 꽤나 나왔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금요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비슷한 취지로 검찰의 보복 수사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1심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신가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무리하고 아주 부당한 수사였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이제 법정에서 검찰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때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또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저런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사과 릴레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 주말 사이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고도 김두관 의원도 윤미향 의원 마녀 사냥에 침묵했다, 쏟아지는 비난을 끝까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김두관 의원도 좀 힘을 보탰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도였던 걸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 입장문을 낸 게 있어요. 이 윤미향 그 의원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부도덕한 어떠한 그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3년 동안 이렇게 재판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당시 수사가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정말 그 철저하게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다, 무죄이다, 내가 무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횡령 혐의는 일부 유죄가 났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 자체도 이제 굳이 이걸 변명을 해보자면 10년 동안에 1,7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그러니까 개인 통장과 그 단체 통장을 같이 섞었다 보니까 본인이 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횡령, 물론 개인적으로 쓴 부분도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건 간에 윤미향 의원이 당시에 국민적 공분을 살 정도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더욱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부분 분란이 된 부분은 어찌되었건 간에 저는 사과가 전제돼야 되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과도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예. 아직은 1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심까지 되고 확정 판결이 날 때 그렇죠.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설 변호사께서도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시니까 네. 아까 그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드릴게요. 네. 복당 얘기요. 만약에 당 대표가 나서서도 윤 의원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면 물론 윤 의원은 출당 조치를 당한 게 이 정의연 뭐 이 횡령 부정 뭐 이거가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의혹으로 출당을 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사과를 했고 했으면 복당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윤 의원이요? 뭐 복당이 저는 조금 빠르다고 보고요. 예. 뭐 분위기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임기가 내년 4월까지, 내년 뭐 5월까지 하기만은 총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미향 의원께서 또 출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당에 좀 그런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당에서도 지금 2심, 3심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복당 신청을 하면 이제 아마 최고위원회라든지 복당심사위원회에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윤미향 의원의 복당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과도 좀 계속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말고도.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1심 판결이 예상보다 가벼웠다고 해서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의원을 어떻게 감쌀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는 이 대표를 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국민 밉상 윤미향 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나아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얄팍한 계산만큼은 누구보다 빠른 이재명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향해서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2차 가해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게 고 이제 박원순 시장 그때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도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해괴망측한 논리를 드러내면서 이제 그 2차 가해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뭐 마치 그거에 이제 연장선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군다나 윤미향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이제 만두의 고명으로 이제 거의 본인들이 이용당했다 이렇게 먼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이제 민주당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이제 윤미향 의원이 무죄가 나온 사람 같은 그런 평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과 아까 이제 판결의 아쉬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결코 이 1,500만 원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금 윤미향 의원이 하는 일 자체도 더구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리해가지고 어떤 사회 봉사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더욱더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될 분인데 여기서 무려 1,500만 원의 금액이라는 걸 횡령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업무상 횡령입니다. 많이 이제 그런 질문하시는데 그럼 횡령하고 업무상 횡령의 차이가 뭐냐? 업무상 횡령. 네,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약간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업무를 늘상 해오던 사람이 하는 횡령이 업무상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더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땅에 있는 걸 뭐 길거리에 가다가 어떻게 돈을 주워간다든지 차에서 뭐 주워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오랫동안 일해온 이 봉사단체 그리고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까지 기망하면서 무려 이제 1,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좀 아쉬운 게 업무상 횡령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면 사실 실형이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판결 상황이거든요. 실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 더구나 민주당의 이런 비판 이런 것도 충분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정 생각도 좀 있고 뭐 저희가 공통적으로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물론 존중해야 되고 다만 그냥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이라는 거는 그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일으켰던 횡령이기 때문에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죠. 죄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 홍준표 시장이요. 그 윤미향 의원 사건은 언론에 오보했나 검사의 무능인가 혹은 지난주에 꽤 논란이 많았던 곽상도 의원 퇴직금 명목으로 아들이 50억 원 받은 거.
이것도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아니면 무능인지. 홍준표 시장의 뭐 지적 말고도 오늘 검찰은 곽상도 의원 1심 재판에 대해서 항소 의견을 좀 밝혔어요. 그렇죠. 뭐 검찰이 아마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곽상도 의원 사건은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못 밝히는 게 뭐냐면 50억 이난 돈이 아들을 통해서 간 것 자체가 의심쩍다. 그에 대한 법원도 인정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 뭐 4, 5년 정도 일한 대리급 직원이 통상적으로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아야 될 텐데 무려 50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게 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이 어떠한 로비를 들어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한 거거든요. 즉 검찰의 수사가 기본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왜 그럼 당시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규명을 못한 것인지 더군다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 또 판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홍 시장의 견해인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민주당은 사실은 겉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에 보면 이 판결 내용 곽상도 의원의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과의 관계가 공모관계가 성립이 안 돼 버렸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정진상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 자체도 비슷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녹취록에 대한 정영학 경위사의 녹취록에 대한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이것에 대한 충분히 플러스가 되지만 일단 겉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